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호랑이에게 죽은 영혼을 창기라고 하잖아요. 창기는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도 호랑이에게 죽게 만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번엔 이런 창기와 관련된 사연이 있어서 여러분께 떨어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저희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 강원도 화천에서 실제 경험하신 이야기고요. 실제 경험은 부모님 경험담을 제가 보충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화천 상서면 봉오리 대성산 호식총이 있던 마을의 창규 이야기 지금부터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께서 화천에서 사실 때 그 마을과 주변 마을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었죠. 윗마을은 군인 가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도깨비인지 뭔지 알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서 그 현역 군인과 가족들이 모두 부모님 사는 마을로 이사를 왔었고, 그리고 마을과 마을 넘어 다니는 고개에선 여자 귀신에게 홀려서 그 파헤쳐진 무덤 안에서 잠을 잔 사람이 여럿이고, 이때 여자 귀신에게 홀린 사람들은 모두 궁궐 같은 좋은 집에서 아주 고급진 술과 안주를 그 여자와 밤새도록 같이 먹었다 였었죠. 그런데 이번엔 호랑이.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서 신월동에 무슨 동이야. 근데 거기 그 얼음골이라는 데에서 얼음 그 앞에 절벽 바위에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어서 그 이제 하지 말라고 거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물때좀 파내게 해놓고 거기다가 항아리 엎어놓고 문창호지로다가 이렇게 여자 치마하고 이렇게 저고리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그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고 그 머리만 남겨 다 먹어서 그 머리를 항아리 넣어서 전설이 아니야. 그건 있어. 아주 그런 얘기도 있어. 화천 상서면 봉오리 대성산에 화전민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곳엔 호식총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수히 많은. 호식총이 뭐냐고요? 호랑이는 사람을 잡아먹을 때 머리는 남겨둔다네요. 그러니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묻어줘야 하는데 머리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선 시신을 수습하면서 뼈만 남은 다른 부분을 화장하고 그 머리랑 같이 항아리에 넣은 뒤 호식장이라는 걸 치르는데, 이때 호식장을 치르거나 호식총을 만드는 이유는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이 창기가 되는 걸 막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호식총은 지금도 강원도 쪽에만 200기 가깝게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호식총을 만드는 방법은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선 머리도 같이 화장을 한 뒤에 재로 만들어서 항아리에 담고 그걸 다시 돌로 쌓고, 어느 마을에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는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만 재로 만들어서 같이 항아리에 담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항아리에 돌을 쌓아 올린 건 아닌데 그래도 말할 땐 호식총이라고 부르는 건 같은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사셨던 그 마을에서는 머리는 화장을 하지 않고 뼈만 남은 몸만 화장한 뒤에 항아리에 담아서, 그리고 주변에 돌을 올리지 않은 상태로 항아리를 그대로 두었다고 하셨는데, 돌을 쌓아 올리지도 않았는데 부르긴 호식총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아버지께서 근무를 하실 때도 호랑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마현이도 매한가지야. 그 검문소가 없어졌고 세면 바닥만 이래 있어. 그 마현이 들어간데 그게 거기 뭐냐면 아줌마들이 나물 뜯으러 갔다 내려보니까 뭐 겨울에 덜그럭덜그럭 애미가 이렇게 지고선 새끼들이 까져 잡아먹더라는 거야. 그래 내려와가지고 놓으려고 나물 바가지 갖다 주면서 뛰어내려와서 헌병초소에서 얘기하니까 헌병들이 그냥 칼빈 소총 들고 쫓아올라더라. 쐈는데 선불 맞았겠지. 나중에 그런데 며칠 후에 호랑이가 와갖고 고쳐서는 헌병을 물어갔다는 거야. 그래갖고서 거기 헌병초소 있는 자리가 보면 이렇게 세면으로 한 자리가 있어. 그 사방거리에서 마현이 들어가는데 거진 다 가가지고 그 카보머리에 그게 있어. 근데 이제 내가 직접 이제 우리 애들한테 겪은 거는, 아침에 내가 이렇게 침상 밑에 들어가는데 이게 아주 똥오줌 가지고 그냥 갓버려서 마시고 끓이는데 얼마 때 죽었어.
죽었는데 이제 내가 개를 라면 먹으면서도 이렇게 뒤지고 누르던 거다. 보초가 이랬으니 보니까 그 앞산에 그 산 속이니까 그게 접근산 골짜기 그 큰 소나무 밑인데 붉은 불이 그냥 거의 딱 돼 있어서 이걸 내려보내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그건 그 사람만 본 게 아니라 그 이제 여름에 왔다 갔다 이제 순서도 분명히 거기 그 눈이 확한데 그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발자국이 그냥 소뚜껑 같이 굵직해 있대라는 거야. 그 얘기 난 다음에 영해 거주자들 5시 이후에는 겨울에 5시 이후에는 부대 못 있게 전부 퇴근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군인가 또 아주 뭐 좋다 그랬지. 뭐 5시 해 하면 다 퇴근해 버리니까. 근데 이놈 시끼리 퇴근하면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방에서 술 먹으면 들어간다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때 진짜야. 벌써 4시 반이면 퇴근. 그래갖고 집에 오면 5시. 깊은 산소에 깜깜해져서 아니라. 깊은 산소에 5시만 되면 캄캄해. 그러니까 호랑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다 퇴근해라 그래갖고 나도 그냥 뭐 4시 반만 되면 집에 와버렸어. 그런데 바로 그 접근산 밑에 거기야, 그게 마현이야. 그 걔가 그거 보고 준다고 쭉 가버린 거야. 군인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초소를 없앤 것도 있는 걸 보면 그때 호랑이가 주는 공포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창규가 붙었다는 집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바위 그게 보면 바위 정사고 소나무 있는 데고 던져놨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머리 그게 항아리가 하나가 아니야. 여기도 있고 가다 보면 몇 개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니까 할머니랑 노인네들이 그때는 그렇게 호랑이가 많았대. 잔치에다가도 물어가고 그랬대. 근데 그 먹고 나면 그거를 꼭 머리를 거기다 올려놓는데. 오. 그래갖고 아직도 지금은 모르겠다. 그 당시에 엄마 살 때만 해도 그게 있어. 항아리들이 이렇게. 가면서 항아리들이 이렇게 엎어놓은 데가 있어. 그 당시에도 우리 살 때도 그래갖고 항아리를 거기서 머리를 꼭 남겨놓는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야. 근데 그걸 가서 뒤집어 볼 수도 없고 노인네들이 그걸 그렇게 해놨다는 거야. 이쪽으로 가면은 대성산 올라가고 일로 가면 말고기로 넘어오는 산거리 있는데 거기부터 못 가갖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돌아쳐. 거기에 저 음침해. 밤나무가 하는데 그것도 여자가 또 몸에서 자살해가지고. 마을 바깥쪽 개울이 흐르는 곳에 집이 한 채 있었는데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모두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거기 살던 사람들은 몸도 불편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버려지다시피 한 폐가에서 산 건데 그런 참변을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도 그런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다 죽고 호랑이라는 녀석은 그렇게 잡아먹은 사람들을 집 앞에 있는 개울 그 바위 위에 보란듯이 머리만 덩그러니 놓아두고 그러다 나중에는 가족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아주머니 한 분만 살았는데 그래서 미쳐서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그 아주머니도 결국 마을에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전부터 이제 힘들어서 마을로 들어온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외지인이 보이면 절대 그 집에선 살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땐 모두가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경고하는 거 말곤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 뒤 마을에서도 그 집을 부시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데 말이죠. 거기 갈 때면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우는 소리라든지 미친 듯이 웃는 소리라든지 그래서 그 폐가 앞에서 그냥 발걸음을 돌리고 다시들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갔던 사람들이 죄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던지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던지 하나도 빠짐없이 죄다 죽었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 마을에선 무당 불러 굿도 하고 스님을 불러서 뭣도 하고 부모님도 그쪽으로는 잘 모르시니까 그냥 무당이랑 스님이 뭐 하는 건가 하고 구경을 하신 거고 어쨌든 그 마을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을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마을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도깨비도 여자 귀신도 호식총도 모두 그 마을과 주변에서
실제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화천 대성산 호식총 마을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면 창기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호랑이에게 먹히게 만든다. 그리고 창기가 되는 걸 막고자 만든 호식총엔 혹시나 창기가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벌초도 하면 안 되는 금기의 영역이었다고 하니 그만큼 옛사람들에겐 호랑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겠죠. 그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지금 세상에 태어난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이지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